진강정 대표님이 너무 잘하는 거야. 아, 제가 솔직히 했으면 한 3문제 맞췄을까? 사는 문제? 저도 딱 보니까 3개밖에 네.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 나는 진짜 8초에서 깼어. 3초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3초예요. 진 네. 대표님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IQ가 좀 비슷한가 봐요. 아, 소장님도 껴야 되는데. 나는 98이라고 그랬잖아요. 92랑 같이 함께 하고 싶으면 없어요. 진 대표님 혹시 89? IQ요? 너무 네. 높게 책정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소장님이 자꾸 저보다 1보다 높아지려고 저러세요. 우리 그 페르소나,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소원이 아이고, 100 넘는 이거 건데. 라이브 나가고 있죠. 라이브 나가고 있죠. 이쁜 척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페르소나 설정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 누구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가상인물을. 여러분들 얼굴 좀 내밀어 주세요. 앞으로 소장님 전화 오면 다 차단시켜놔야겠어요. 얼굴 좀. 아, 김옥선 대표 내가 일러스트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포토샵이랑 안 되겠네. 아니에요. 받을게요. 차단 안 시킬게요. 지금 아쉬운 건 누군데? 아, 그러게 말이에요. 또 헛소리를 했네. 자, 진짜 아까 이현진 대표님, 와, 그 말이 진짜 진담처럼 들렸어요. 훌륭한 재능이야. 멋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니까요. 네. 난 저러기도 힘들어. 이게 저음이라서 그럴까? 목소리가 쫙 깔리니까. 아니요, 본인은 게스트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성배 대표님 또 화장실 갔어. 저기 페이스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발표하는 거 아니죠? 뭔 소리예요? 저 숙제도 안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게끔 해줄게. 안 했는데요. 아, 숙제 자, 안 했어요, 진짜. 전부 여기서 뭐 숙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업 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숙제하지 않아요. 그냥 당일에 그냥 발표해요. 아니에요. 자. 다 주셨잖아요. 이지연 대표부터 발표해요. 딱 네? 5분 이내에요. 아니, 자, 제가 오늘 테스트 본 다음에 페르소나 발표한 다음에 3번째 땡땡땡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땡땡땡을 하셔야 되거든요. 페르소나 설정하면요,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 메시지까지 보내세요. 아셨죠? 제일 처음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페르소나 설정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고객한테 그 영상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페르소나한테 영상 편지를 쓰세요. 아셨죠? 자, 김현미 대표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잘하다 온라인 사고력 수학 클래스를 개설을 위한 페르소나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전업주부고요.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결혼하셨고 남편과 8세 되는 아이 1명과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이의 사고력 수학을 가르치고 싶은 니즈가 있고요. 아이는 수학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재미있고 깊이 있게 수학을 잘 체계를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산은 한 달 지출 10만 원 선이고요. 요거는 주변의 흔한 학습지는 싫고 특별한 교육을 원하십니다. 아이의 학습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그렇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특이사항은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첫 아이가 8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한글을 잘 읽으며 특히 수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엄마와 집에서 수학 연산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다른 영역, 확률이나 측정, 통계, 도형, 규칙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엄마가 고민 중이십니다. 교구 수업이나 학습지를 추천하는 조리원 동기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조금 더 특별한 교육이 없을까 고민 중이십니다. 아이의 학습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이와의 외출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페르소나 아주 잘 설정해 줬고요. 자, 우리 페르소나한테 영상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지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가 지금 요즘 한창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외출하시기에는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번에 아이 8세, 9세를 대상으로 하는 깊이 있는 사고력 수학을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줌을 통한 온라인 학습이고요. 교재는 패드를 활용해서 아이와 선생님이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신개념 교육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회 정도 무료 체험을 해보시고 아이와 엄마가 같이 체험해 보신 후에 상담을 나누신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해요. 자, 감사합니다. 김현매 대표님 다음 분을 지정을 해주세요. 네, 유성대 대표님. 꼬리 줄이시고 유성대 대표님 지정당했어요. 네,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의 페르소나를 설정했고요. 이름은 김명진 씨, 나이는 49살 남성, 현재 사무용품을 제조하는 업을 하고 계십니다. 인천에서 공장을 하고 인천에 살고 계시고요. 연봉은 현재 6천만 원 정도고 47세 부인과 중3 딸, 고2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주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것과 검색하는 것은 유튜브를 주로 시청하고 있고 페이스북과 카톡으로 인간관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정보나 마케팅 정보를 검색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와 비즈니스 모임 활동으로 매출을 올리고 싶어 하고 계시고 온라인 마케팅과 고객 소개로 매출을 올리고 싶다라는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는 유튜브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인이 소개로 회원에 가입하게 되신 분입니다. 고객 모집과 매출 향상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고요. 먼저 가입한 회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여러 곳에서 들어봤지만 이제 혼자서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여러 군데 비즈니스 모임에도 가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이 오르지 못해서 따로 이제 결정을 잘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비즈니스 모임보다 회비가 반의 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며 마케팅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이 충분히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요. 한 업종에 한 사람의 회원만 가입하기 때문에 회원 간의 상대방이 찾는 고객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가입의 장벽을 많이 허물게 됐습니다. 이분은 현재 기존에는 수익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부진한 상태로 경영이 악화됐고 이것 때문에 가족과 지인 관계도 많이 위축되신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기업 경영이 많이 악화되셔서 많이 힘드실 건데요. 시대가 이제 비접촉 비대면의 언택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마케팅 방법대로 또 비즈니스 모임 방법대로 하시면 여전히 부진을 면키 어려우실 건데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임,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을 만나시면 기존에 잘 못 되시던 마케팅 이 부분을 직접 알려드리고 또 회원들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실행할 수 있는 마케팅이 이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업종당 한 명씩 받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지 않고 불필요한 경쟁이 없거든요. 오히려 당신이 찾는
바로 그 고객을 다른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는 그런 모임이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마케팅을 원하신다면 또 그런 비즈니스 모임을 찾고 계셨다면 지금 문의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지정을 해주세요. 소리 켜주시고 유성대 대표님 누구를 지정을 하셔야죠. 네, 김옥선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42세 여성, 직업은 간호사이면서 둘라로 일하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살고 있고 결혼은 기혼 상태고 가족 구성원은 남편과 아들 1명, 딸 1명, 주거 환경은 아파트에서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니즈는 산전 산후 에스테틱 샵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이시고 요구는 출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원하고 임산부 테라피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운 다음에 임산부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싶어 하십니다. 현재 하는 일은 프리랜서로 산전 산후 테라피를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간호사로 7년 정도 일하다가 병원을 퇴직했고 에스테틱 샵과 기업 복지센터에서 테라피스트로 일을 한 경력이 7년 정도 있습니다. 임산부 케어를 하고 싶은데 임산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간호사지만 분만실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출산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산전 산후 테라피 전문 강사로 추천도 받았지만 매우 자신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다가 출산 둘라라는 걸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고 임산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출산 현장도 직접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님. 임산부 관리, 전문관리센터에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김미정님하고 똑같이 간호사 생활을 쭉 해왔고, 역시나 저도 지금 출산 둘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임산부 관리센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노하우를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고 선생님은 테라피스트로 7년 동안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저와 같이 교육을 하고 출산 현장에 함께 간다면 충분히 선생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잘했어요. 자, 김옥선 대표님 다음 타자. 배정민 대표님. 네. 페르소나 설정. 이름 김윤희 41세 여성, 파트타임, 인천 거주, 1,000만 원의 연봉, 남녀와 남편과 3살 7살 자녀가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주요 SNS로 하고 다이어트와 유튜브 주로 시청하고 독서와 교회 활동,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살을 빼고 싶어하고 샵도 운영하고 싶어합니다. 원하는 이익은 살을 빼고 또 수입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는 살을 빼고 찌고를 반복했다가 다시 살이 쪄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소개로 제 샵에 오게 되었고 제 영상과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저를 신뢰하고 2번의 체험에 큰 만족을 하게 되었고 기본 물인 허벌티 사용만으로 쾌변을 보고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그분이 액션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는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비전을 보고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이 직업을 검토해 보게 할 계획입니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남편 월급으로는 2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건강에 관심이 많고 살을 빼는 것에 목표 의식도 있고 우리 몸에 영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깨어있는 분이고 인생에 열정도 있습니다. 자, 죄송한데 영상을 꺼주세요. 그래야지 영상 때문에 오히려 더 떨려요. 그 화면에 앞에 있는 그 커닝 페이퍼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저기 없애버리고 그냥 앞에 고객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화면을 그 단계를 넘어서야지 배정민 대표가 그 다음 단계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럽게 평상시처럼. 우리 민자 씨, 현재 살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시죠? 우리 예전에 정말 찌고 빼고 많이 반복을 했었고 또 결혼 전에는 44 사이즈로 정말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죠? 우리 미정 씨, 저도 예전에는 살도 많이 쪘고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또 밤마다 맥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도 밤마다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엄마였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참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남편 월급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불편하죠. 저도 그래서 영어 교사를 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이 수업이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좀 더 나은 일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한다면 내 인생 3년, 5년 후는 행복할까? 하지만 그 미래는 제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찾으면서 살고 있을 때 제가 우연히 이 허벌라이프라는 식사를 알게 되었고 지금 우리 허벌티만 마셨는데도 정말 변도 잘 보고 몸도 가벼워지셨죠? 저도 그때 허벌티 마시고 또 식사를 바꾸고 맑은 정신과 또 피곤하지 않은 게 이런 거구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기업과 또 이 제품이 궁금해서 같이 저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지 씨 저랑 같이 온라인 세미나도 보고 몇 군데 클럽도 보셨죠? 저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배꼽치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시고 행복해지신 분들을 우리가 같이 만났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치를 느낍니다. 누군가가 이 좋은 영향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면 오늘 만난 그분들도 우리 민지 씨처럼 살찌고 피곤하고 약 먹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밥을 먹고 살이 찌고 또 외식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살찌고 아파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기회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샵에서 많은 힐링도 하고 했었는데 제 공간에서 이렇게 책도 보고 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건강의 기회를 나누게 된 일에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요. 앞으로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남편이 돈 벌어다 줄 때 준비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기회를 계속 나눌 거고요. 그걸 원하는 분들, 그리고 인생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싶어하는 그런 분들의 손을 잡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배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정말 나눠드릴 거고요. 하지만 배울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나 자신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내 몸을 바꾸고 함께 배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살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함께 도와서 우리 함께 여행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만나요. 잘하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거. 아주 잘했어요. 예. 자, 배정민 대표, 다른 분 지정을 해주세요. 김현미 대표님. 김현미 대표님, 꼴찌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저요? 아니, 저희 딸이 옆에서 제가 1번으로 발표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아까 그러세요? 발표했구나. 죄송해요. 아,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네, 착각했어. 아까 발표했잖아요. 맞아. 배정민 대표님. 네. 우리 김나영 대표님. 김나영 대표님. 예, 저는 여러분들이랑 받은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 30대, 30, 40대 직장인을 페르소나로 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운동하다 말고 동영상 보는 사람, 운동을 피곤해서 항상 그 피곤해 있는데 운동을 해서 더 아프고 다시 피곤하고 퇴근을 탈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늘 피곤에 쩔어서 누워있는 이런 거를 이제 페르소나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김딱지이고, 그런 여자분들, 그다음에 나이는 35세, 성별은 여자이고, 고향은 부산이고, 직업은 그냥 일반 사무직이고, 연봉은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자산은 왜 그 부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적금이랑 보험이랑 보증금 정도 있으신 분, 그다음에 적금, 저금 다 합쳐서 한 보증금 빼고 5천만 원 정도를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투자하신 분, 그리고 미혼이고 현재 서울의 도남동에서 자취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친한 사람만 친하고 안 친한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하는 그런 분이고 취미는 잠자는 거하고 쇼핑하는 거, 그다음에 관심은 건강이나 패션이나 여행에 이 관심이 있고요. 말버릇은 항상 피곤해 라는 얘기를 항상 입에 달고 살죠. 그래서 하루 생활 패턴을 보면 기상은 8시에서 8시에 기상을 해서 통근 시간은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코로나니까는 재택근무랑 회사 근무를 병행하고 있고 통근 수단은 주요 전철이고요. 귀가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 그다음에 외식하고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먹고, 그다음에 취침은 새벽 2시 전후가 될 것 같고요.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내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쉬고 싶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활기차지고 싶다라는 게 이제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좀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막연히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유망 고객이 여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안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자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지만 귀찮고 피곤하고 운동센터를 가야지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게 운동센터를 가야지 온라인으로 운동이 돼? 안 돼? 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고요. 나 시간 될 때 운동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운동기구를 사고 혹하는 마음에 동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기구나 소도구를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밸런스 포스처를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분들이 자세 교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본인의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지만 운동센터에 가기 귀찮고 업무가 끝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밸런스 포스처를 받고 집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샀습니다라는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딱지님. 저는 지금 17년째 탑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밸런스 포지션 메이커 김나영입니다. 제가 김딱지님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자세가 삐뚤어지기는 했지만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자세가 안 좋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힘든 운동은 하기 싫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또 헬스클럽 가가지고 그런 근력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했다가 뭐 허리를 다쳐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 회사에 그 다음날 몸살이 생겨서 못 나가실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뭐 디스크나 어깨충돌 증후군이 아니어도 내 상태가 나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항상 운동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직장 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반경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항상 아픈 게 허리 통증, 어깨 통증은 매일 달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마사지나 아니면 병원 치료만으로는 우리가 좋아지질 않는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잖아요. 뭐 느낌적으로도 알고 있고 뭐 본능적으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몸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죠. 예, 저도 그런 점이 가장 힘들었었고 특히 저는 재활 필라테스를 한 17년간 연구를 하면서 제가 디스크나 어깨충돌 증후군이나 오십견이나 이런 거에 걸린 경험이 있고 왜냐면은 제가 무용을 해서 몸이 좀 막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급성으로 막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이 십자인대 파열로 해서 수술을 겪었고 그런 거에 재활치료 과정이나 이런 거를 재활 운동을 겪으면서 물론 운동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막대한 비용 문제가 굉장히 더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재활 운동이라고 하면 필라테스라고 하면은 고가의 운동 이렇게 해서 조금 범접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회원분들도 그런 면에서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고 포기하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분들이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집에서 쉽게 운동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연구했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밸런스 포스처거든요. 물론 제 힘으로 다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가 회사에서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용하면은 비싼 돈을 주고 오셔야 되고 그러면은 김딱지님 같으신 분은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접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그 고수의 도움을 얻어서 저희 마케팅 스승님의 도움을 얻어서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밸런스 포스처 줌 강좌를 개설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김딱지님을 비롯한 그런 자세적인 문제라든지 통증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에게 잘 쉽고 편하고 접근 방법도 용이하고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내가 집에서 쉽게 케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줌 강의에 들어오시게 되면 쉽게 편하게 집에서도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네, 집에서도 교정이 되네라는 거를 아마 한 번만 들어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되는 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김딱지님께 성심성의껏 김딱지님의 아픔과 고통과 그거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이 올 여름에 아니면은 내년 여름까지도 아름다운 몸매를 서로 만들어 봅시다. 예, 전화 주세요. 자, 우리 김나영 대표님은 제가 한 가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조금 길어요, 내용들이. 네네. 그러니까 고객은 그렇게 길게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얘기하는 거에 반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진강지용 대표님? 예. 그 페르소나를 과제로 하면서 좀 가성은 안 하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는 총 좀 17개 문항 중에 2개 문항은 사지선다형으로 그 객관식으로 하고 나머지 다 주관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고객님들께서는 귀찮아서 안 하겠죠. 그래서 약간 이벤트를 가미해서 제 지인들 저희 족발집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지인들을 한 30%하고 나머지 70%는 일반 고객을 상대로 제가 그 자료를 좀 모았습니다. 모은 자료는 먼저 이분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이름은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연령, 그다음 주소, 직업, 소득 수준, 그다음 기혼, 여부, 가족 구성, 거주지, 고민, 족발집 오는 고민, 그다음에 족발을 어떨 때 뭘 생각나는가, 그다음에 족발을 왜 드시는 목적이 뭔가, 단골집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월 이용 횟수는 몇 번이 되고, 또 저희 백족발은 어떻게 찾아오셨으며 저희를 찾는 이유, 그다음에 저희 집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좋았던 점, 그다음 누구에게 소개를 해주겠습니까? 또한 저희 포지셔닝을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서 백족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다음에 제가 족발 명의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총 4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해서 20대 초반, 20대 후반 이렇게 나누고 30대, 40대, 50대 남녀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40대가 아무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인구보다 주거 인구랑 유입 인구랑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19명이고 나머지는 자영업자들이고 9분이 자영업자이고, 그다음에 기타 직업을 갖고 있는 10분이고요. 소득 평균은 전체 평균은 4,143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월 이용 횟수는 2.5회고요. 그래서 저는 40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40대를 페르소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한 게 42세 가명으로 홍길동 남성을 타겟으로 페르소나로 설정했고요. 직업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의 사무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해시 광산구 신청동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결혼은 기혼자이며 가족 구성은 본인 아내 40세의 아내와 그다음에 중1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딸과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소득은 5,900만 원이고요. 월 평균 족발집 이용 횟수는 2, 3회로 조사됐고, 이분의 니즈는 배도 부르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분의 원치는 맛 좋은 족발을 먹고 싶은 게 이분의 욕구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의 고민은 가성비, 맛, 잡냄새가 안 났으면 그런 고민을 갖고 있고요. 이분이 족발집을 찾는 방법은 지인 소개와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족발집 왔을 때 요구하는 것은 냄새 나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가성비와 맛도 중요하고 깔끔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두루두루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소비자의 심리는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족발 음식은 한 번 마음에 들면 다른 곳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맛있고 가성비 좋으면 냄새 나지 않는 음식을 제공하고 친절한 서비스 고객을 응대하여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한다면은 아마 이분들을 많이 잡을지 않을까, 끝까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조사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족발이 자기 단골집 생기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족발을 드실 때 단골집을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자, 매우 그렇다가 20명이고요. 그런 편이다 15명입니다. 꼭 그런 차트가 7, 나머지 2명인데, 매우 그렇다고 그런 편하고 둘이 합치면은 굉장히 한 80%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저는 이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분의 생각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직장 상사 및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퇴근하고 술 한잔이 생각나는 오늘, 배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싶다. 비가 오는 오늘 족발이 먹고 싶어진다. 가성비 좋고 맛도 좋고 데이치 잡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족발집은 어디 없을까? 책상 위에 놓인 폰을 손에 쥡니다. 주변 지인에게 카톡으로 물어봅니다. 맛있는 족발집 좀 추천 좀 해줘. 그리고 본인은 네이버 검색창에 근처 족발 맛집을 검색합니다. 지인에게 족발 맛집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내가 검색한 곳과도 좀 다릅니다. 이분은 오늘은 편안히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족발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족발집을 찾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길동 씨.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족발 보쌈집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맛있다 하면은 잘 안 믿으시겠죠? 그럼 제가 증거를 좀 몇 가지 떼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유명한 족발집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족발집을 제치고 저희가 광주 맛집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분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족발 보쌈 명인이라는 인증서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홍길동 씨 고민처럼, 자, 가성비 좋고, 자, 맛도 훌륭해야 되고, 특히 잡냄새가 안 나야 되고, 저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손질하는 과정에서 잡냄새나 기타 다 없애고, 또 맛있는 맛을 위해서 하루 한 번으로 삶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족발 맛은 제가 기준으로 그동안 오랜 연구 끝에 보니까 6시간 이내에 족발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2번 삶기를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 따지는 게 위생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일반 고객들 오셔서 굉장히 놀랍니다. 몇 년 안 된 줄 알고. 사실은 좀 오래됐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이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는 임원님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원님들은 체력도 딸리고 제가 원하는 거에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젊은 인력을 통해서, 젊은 인력을 고용하다 보니까 물론 임원님보다 세심한 분은 없지만은 위생만큼은 잘 하더라고요.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길동 씨가 만약에 오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의 영업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밤 12시까지고요. 휴무는 매주 월요일날 휴무입니다. 직원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굳이 못 오신다면 배달도 되니까, 네, 배달, 네, 전화번호 이 밑에 가지 않습니까? 네,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배달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 자신 있습니다. 네, 오시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잘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현준 대표 남았죠? 네, 맞습니다. 저도 좀 네. 지정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김명준 대표, 이현준 대표 지정해줘요. 아, 네. 저는 이현준 대표를 지정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대표님들 공유를 해주셨지만 저는 공유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의 그 페르소나 고객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함은 김미라 씨고요. 나이는 35, 성별은 여자, 고향은 서울이시고 현재 직업은 미용실을 하고 계십니다. 거주지는 서울 양재동 인근에 계시고 미용실은 강남역 주변에 있고요.
연봉은 평균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산은 자동차와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요. 저금은 한 3천에서 1억 정도 사이 되는데 제가 열어보질 않아갖고 못하는데 거의 1억에 정도 가까운 걸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혼이고 아이들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우관계 같은 경우는 이 일의 특성상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성격은 굉장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그냥 쉬는 날 좀 영화를 보는 정도로 갖고 계시고요. 말버릇 같은 경우는 네, 그렇군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생활 패턴은 아침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 오프라인 매장에 출근을 하십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것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고 귀가 시간은 평균 9시, 10시 그때쯤 귀가를 하고 계시고요. 점심은 주로 외식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 드시는 거 있습니다. 취침 시간은 평균적으로 10시에서 11시 정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예약제 실시로 VIP 고객을 유치해서 직원분들이 더 많은 예약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조금 초보 수준 잘 모르신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 매장을 방문하는 것은 온라인의 고객들 후기를 보고 방문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홍보물을 좀 만들고 싶다 해서 검색을 통해서 저한테 오게 됐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이유는 좀 차별성을 느꼈기 때문에 문의차 연락을 주시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대형 미용실의 대형 프랜차이즈와 지금 경쟁이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차별성을 좀 갖고 싶다라고 하셨고 매출은 증대가 되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가장 큰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페르소나를 말씀드렸고 제가 이 대표님한테 영상 편지로 이제 좀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물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경쟁 업체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두시는 건데요. 그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냥 고객님들이 원하는 차별성이 있고 원장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홍보물로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약 한 10,000여 건의 홍보물을 만든 또는 상담한 경험이 있고요. 또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이 2배, 3배 이상 성장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에 국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운영을 해봤으며 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에 홍보하는 방법도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VIP 고객님들을 어떻게 모집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이분들에게 어떤 후기를 받아내서 계속 바이럴 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이제 머리를 자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헤어스타일을 저희가 새롭게 가장 아름답게 성형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지점과 차별성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도록 고객이 먼저 연락을 올 수 있도록 하는 마법의 홍보물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지연 대표님이 총평하고 여기서 1등을 골라주시고 끝낼 거예요. 원래 오시면 발표 안 하면 총평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고 한 명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어떤지. 자, 소장님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한 명 한 명씩 얘기하세요. 본인이 느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 한 명 한 명씩 점수를 주라고 하지. 어떻게 네, 다 점수도 기억해요. 괜찮아요. 기억해서. 지난번에 이현준 대표도 했는데 그래서 발탁된 거예요. 지금. 한 분 한 분 보면서 제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저 기억 못하는데.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어려운 걸 저한테 시키시네요, 소장님. 일단 제 고객님의 이름. 자, 이현준 대표 조용해요. 발표나 잘해야지. 확실하게 찍힌 거 맞네, 정말.
네. 배정민 대표님,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할게요. 배정민 대표님 많이 떠셨는데, 떨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자신감 많이 있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응원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네, 김현미 대표님, 항상 이렇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보이는데도 이렇게 뒤에 강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저랑 같이 학원 하신다 해서 더 공감이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없으셨을 텐데도 다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오시지 않으셨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성대 대표님, 항상, 대표님을 제가 뵈면은 항상 이렇게 편안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발표하실 때나 말씀하실 때 뭔가 제가 들으면서도 질문을 어떤 걸 해도 다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강점이 있으신데 항상 그렇게 편안하게 발표해 주셔서 예, 듣는 사람도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예, 진광정 대표님, 정말 저는 우리 진강정 대표님을 보면서 제가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내가 살고 있나라고 느낄 정도로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그 연구하시는 모습이 진짜 이런 사람의 한계를 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도대체 저번에 어떤 발표에서 잠을 2-3시간 이렇게 주무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적이 내 인생에서 있었나 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사셨을까. 정말 귀감이 되시는, 감이 되지 못하는 정말 명인이 되셨다는 거에서 정말 축하드리는데, 그 정도의 노력을 하셨다라는 제가, 감을, 제가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김옥순 대표님 정말 간호사 일 하시다가 이렇게 출산 들라고 하셨는데 발표하실 때 보면은 우리 김옥순 대표님도 정말 엄마의 마음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그 공감대가 더 2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정말 그 엄마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출산 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이분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믿고, 내 출산을 맡겨도,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주실 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못지않게 진짜 편안하게 너무 잘하셨고요. 김나연 대표님, 정말 이렇게 굉장히 통통 치시고 항상, 에너지가 많이 있어 보이세요. 김나연 대표님은. 그래서, 옆에 있으면 굉장히 즐거운 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위 분들도 그렇게, 아니면 회원분들도 이렇게 에너지 있게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얼굴도 예쁘신데, 그런 성격마저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회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굉장히 이렇게 정말 에너지 있게 하실 것 같아서 좀 나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같이 하고 있으면.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에 우리 이현준 대표님 항상 이기 때부터 같이 했지만 좀 힘든 일도 있으셨고 많이 그러셨다고 해서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가장 저는 매너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객한테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매너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하실 것 같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이현준 대표님은요. 근데 그거는 천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천성이 워낙에 천사 같은 분이시라서 고객 하나하나에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셔서 진솔된 마음이 고객한테도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현준 대표님 항상 응원하고 이번에 잘 되신다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저는 진짜 기쁘거든요. 저는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혹시 빠뜨리는 분 없나요? 저기 좋은 말만 했으니까 이제는 좋은 말은 별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요. 네. 이거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한데
한 분 한 분 다 자기는 이 사람은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한 것 같다. 제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좋은 말 잘 안 해요. 까칠하게 단점을 얘기하는데 그게 상대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걸 체킹을 안 하고 했어요, 소장님. 괜찮아요? 어떻게 다 기억해요? 저 단점 평상시의 진짜 느낌. 모르겠어요. 평상시의 자, 하세요. 느낌은 워낙에 다들 진짜 고수. 아니요, 한 명 한 명씩 지정하면서. 이게 실력이에요. 아, 너무 어려운 거 시켜 진짜 제가 잘못 왔나 봐요. 다시는 안 올게요. 뭐 상관없어요. 여기 온 이상은 들어왔어요. 한 분 한 분씩 얘기시켜 주시고. 단점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랑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칭찬에는 강하거든요. 근데 단점 잡는 그러니까 거는 여기서 연습하세요. 너무 어려워. 진짜 울 것 같아요, 저 또. 괜찮아요, 울어도. 뭐 한두 번 울었어. 어떻게 단점을 잡아요? 지금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제 느낌, 그 괜찮아요. 평소의 느낌을 제가 아니, 말씀드려요. 소장님께서 해주세요. 너무 힘드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 진짜로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발표 준비를 하시느라고 저희 거 사실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니, 김현미 아니, 대표가 대타로, 다른 사람들 단점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 저도 이지연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나는 부정적이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소장님만이 하실 수 진짜로. 있어요. 저는 맞아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이제 더 이상 상처 주기 그러면- 싫어가지고. 여기 차기 컨설턴트를 하실 이현준 이현준 대표님. 대표. 이현준 대표가 오늘 발표는 제일 못했어요. 전체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오늘. 그냥 큰 추상적이야. 도대체 명함을 홍보물을 한던지, 이현준 대표한테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거는 반성해야 돼. 딱 얘기 듣고, 이 사람한테 정말로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내게끔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론적인 그런 발표가 돼버렸어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이지연 대표님이 오늘의 1등을 발표를 해주셔야 돼요. 잘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쏴요. 우리는 1등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쏘잖아요. 그러면 1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지연 대표가 잘 얘기해줘야지. 그러게요. 자, 누가 1등 했어요? 잠시만요. 제가 전체, 네네. 저는, 기승전이 진광준 대표님이 제일 잘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 족발 쏘세요, 족발. 다들 축하해주면서 배달된다며요, 족발. 족발 쏘세요, 얼른. 시에는 배달 안 됩니다. 오세요. 필요 오세요. 없어요. 무조건 족발 오세요. 보내주세요. 이야, 진강정 대표님 몇 번째 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쏩니다. 두 번째. 네. 김옥선 대표 몇 번 쏘았어요? 영광입니다. 2번 쐈습니다. 예, 저기 김나영 대표님 쏜 적 있어요? 없죠, 한 번도. 배정민 대표님 쏜 적 있어요? 한 번 있죠. 김현미 대표님 쏜 적 있어요? 없죠. 유성 대표님 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쏜 사람만 계속 쏘네. 이전 대표님 또 쏘게 만들었어. 김영민 대표님. 이번에는 우리 뭐 얻어 먹을까요? 저도 쐈어요, 한 번. 맞았습니다. 맞다. 김강준 대표님 때문에 내가 비디오를 다시 돌려봤어. 도대체 누가 나를 쏘게 했을까 그랬더니 진강종 대표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동조를 했죠. 동조를 했어. 비디오 돌려보면 딱 나와요. 자, 뭐 쏠까요? 족발이요, 족발. 족발. 족발은 족발은 배달 안 안 된다니까. 되고요. 네. 네, 되는 걸로 해주세요. 그 팥빙수 모닝이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많아도 좋아요. 네. 그래요. 직원들도 주고.
팥빙수 또 한번 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의사항이 있어요. 건의사항. 예. 아까 이현준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소장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건 너무 냉정하고요. 냉혹하고 상처받아요. 그리고 이게 이지연 대표님 오늘 오신 것처럼 우리 평생 회원들 한 명이나 돌아가면서. 뭐 2명 정도 이렇게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예. 미리 우리가 뭘 할 건지를 알려주고 그거를 잘 듣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지연 대표님처럼 본인도 발표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다음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의 거를 100% 다 못 듣거든요. 근데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남의 얘기만 진솔하게 듣고 그걸 평가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오고 싶어 할까요? 평생회원들이? 이장님이 오라고 하세요. 누구와? 사장님이 자꾸 뭘 시키니까 안 올라 그러지. 근데 처음에 오면 되게 떨리는 건 사실이에요. 떨리고 저도 아까 할 때 알았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한 명씩 오게끔 할게요. 강제적으로. 저기 누구 추천할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 귀염둥이 오늘 그 정충렬 목사님께서 오시려다가 못 들었지 않습니까? 맞아, 예. 저도 다음에 초대하시죠? 네. 그럴까요? 네. 찬성입니다. 정 목사님. 예, 찬성입니다. 예, 한 명씩 다 알겠습니다. 들어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지연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로 영광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페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로 잘못 왔는데 정말 너무 열정이 많으신 분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발표하는 거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제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저도 이렇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좀 조금 그 열정을 좀 묻어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참석하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우리 미라클의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배틀을 이렇게 너무 잘해주셔서 잘 배우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7년 양띠예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왜 또 그걸 밝히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이재현 누가 나이 대표님이 많다고 그런 거 훨씬 아니야? 어려 보여요. 나랑 동갑이라고 그랬지. 내가 뭐라 어려 그랬어요? 보여요. 몇 년생 아니, 이지연 대표님, 나랑 동갑이라고 그런 게 내가 뭘 왜 밝히냐고. 이거 개인정보 아니에요? 개인정보? 그럼요. 밝혀달라고 안 했는데. 나이 얘기는 하지 마요, 우리. 어린 사람은 빠져. 근데 저는 소장님이 같은 저랑 나이가 똑같아 해서 또 한편으로 되게 좋았어요. 왠지 친구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리 엄하셔도 그 같은 또 나이만이 느낄 수 있는. 에이, 소장님 아버지 같아요. 무슨 또래야, 또래. 야,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요. 친구예요. 맘먹어도 돼요. 네, 그니까요. 좀 더 편해졌어요, 제가. 선생님이 나 한 그렇게 말씀만 까칠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돼? 전문가 입장에서 개선할 거 한 개만 좋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배정민 대표는 한 단계 올라섰어요. 굉장히. 그래서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뭐 앞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지만 안 보고 한다는 것 자체로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수학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라면 오늘 만약에 넘버1을 뽑으라면 어차피 진광종 대표님이 뽑혔지만 내가 뽑으면 배정민 대표예요. 오늘은. 저는 잘하는 걸 뽑는 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를 뽑기 때문에 그 단계가 넘어서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방향성을 찾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배 대표님 샘플 보내주세요. 배 대표님도 샘플 쏘세요. 샘플. 소장님, 진짜 샘플 좀 쏘세요. 네. 소장님, 네. 죄송한데 페르소나의 정의를 다시 한 번만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저기 나중에 네. 지금 집에 가야 되거든요. 배고파요. 저기 영상 보세요. 영상. 그냥 한 줄평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페르소나는요, 가상의 인물로 진강종 대표님의 이상의 고객을 가상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고객한테 메일이나 문자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를 쓰거나 카피라이팅을 쓸 때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써요. 그래서 오늘 배틀 역시도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1대1로 대화하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내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